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어온 여러분은 혹시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잘 사는 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잘 떠나는 법, 즉 아름다운 이별의 기술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해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만난 한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난달 한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김현수 선생님, 83세에 은퇴한 의사셨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마지막 고백과 깨달음이 저를 깊이 울렸고 제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로서 40년, 한 인간으로서 83년을 살아오신 그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임종 준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2024년 12월 유난히도 추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죠. 그날 저는 김현수 선생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40년간 소아과 의사로 일하시다가 5년 전 은퇴하셨다고 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계셨지만 단정한 모습과 깊이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선생님의 병실은 다른 병실과 달랐습니다. 벽면에는 손주들의 그림이 가득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물을 주신다고 했죠. 식물을 키우는 일이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요. 이 작은 생명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지막까지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보자 선생님께서 환하게 미소 지으시며 첫 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지만 정작 제 죽음을 준비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더군요. 선생님께서는 천천히 숨을 고르시고는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유명인도 있었고 평범한 시민도 있었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한 분들이 계셨죠. 그분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죽음을 앞둔 순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에서 저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을 보았고 절망 대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3명의 환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45세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병실 한쪽에는 명품 가방과 시계가 가득했지만 정작 그의 곁에는 가족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남긴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셨습니다. 돈 버는데 힘쓴 만큼 사랑하는데도 힘썼더라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들과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수로 결정된다는 걸요. 두 번째는 68세의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분은 30년간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떠나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축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모두 잘 자랐나요? 제가 못다한 사랑을 이 장학금으로나마 전하고 싶어요. 교단에 서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분의 장례식장에는
30년 동안 그분께 배운 제자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는 선생님께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어요 라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92세의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구두 수선을 하며 사셨는데 마지막까지도 손님들의 구두를 기억하고 계셨답니다. 할머니는 임종 직전까지도 이 구두 주인이 아직 찾으러 안 왔는데 라며 걱정하셨다고 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구두를 고쳤어요.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늦게까지 일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내가 고친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걸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내 손을 거쳐간 구두가 몇 켤레였을까? 그 구두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을까요? 각자의 삶이 다 달랐지만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았던 분들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에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의 진정한 의미가 선명해지거든요. 우리가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는 순간에 무의미해지고 오직 우리가 나눈 사랑과 추억만이 영원히 남는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4가지 준비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종 준비가 아닌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였습니다. 첫째, 관계의 정리입니다. 제가 본 환자들 중 90%가 가족과의 불화를 가장 후회했어요. 그래서 저는 5년 전부터 매달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딸에게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아들에게는 엄격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내에게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편지를 썼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쓴 편지가 가장 많아요.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던 그녀의 손길, 늦은 밤 당직 후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던 모습. 이제야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무심하게 대하곤 하죠.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둘째, 재정적 준비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장례 비용까지 가족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며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서 2억 원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장례 비용 5천만 원, 상속세 준비금 5천만 원, 그리고 아내의 생활비 1억 원까지요. 이렇게 준비해두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선생님께서는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준비도 필요합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아내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다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셋째, 마음의 평화입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씁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3가지를 적었어요. 그렇게 10년을 하다 보니 이제는 하루에 10가지도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감사 일기장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간호사 김미영 씨가 내 손을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 한 숟가락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기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넷째, 버림의 기술입니다. 젊을 때는 모으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75세부터 매년 10개의 물건을 버렸습니다. 집도 60평에서 18평으로 줄였고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물건을 버리면서 깨달았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선생님께서는 특히 버리는 과정에서 발견한 소중한 추억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옛 앨범을 정리하다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바빠서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듣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려 노력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선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88세 할머니의 죽음이었어요. 그분은 임종이 가까워지자 가족들을 불러 음식을 해주셨고 손주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죠. 마지막까지도 다른 이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도 그런 마지막을 꿈꾸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손주들에게 줄 편지도 쓰고 평생 모은 의학 서적을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진료일지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일지에는 제가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들에게서 배운 삶의 교훈들을 후배 의사들과 나누고 싶어요. 선생님께서는 특히 손주들을 위한 준비를 가장 정성스럽게 하고 계셨습니다. 큰 손주는 책을 좋아해서 제가 평생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골라 표시해 두었어요. 작은 손주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제가 젊었을 때 여행하면서 모은 엽서들을 정리해 두었고요.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파티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제 생일 파티를 겸한 작별 파티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 삶에 의미를 준 모든 분들을 초대하려고 해요. 의대 동기들, 오랜 친구들, 환자였던 분들, 그리고 물론 가족들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웃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안아주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죽음이 슬픔의 순간이 아닌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나눈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남아서 다른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소중하게,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의미 있게 살자고요. 선생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잘 살자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잘 죽자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잘 죽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의 완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날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김연수 선생님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닌 릴레이예요. 우리는 각자의 구간을 달리다가 언젠가는 바통을 넘겨줘야 하죠. 중요한 것은 그 바통에 우리의 사랑과 지혜를 담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하게,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부터 진정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김연수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눈 사랑의 시작입니다. 깊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